경기도 부동산의 철옹성, 절대 안 무너질 것 같던 분당과 과천의 심장부가 지금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고작 30일 사이에 매물이 60% 가까이 폭증했다는 이 숫자, 이건 그냥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그동안 버티면 오른다는 환상, 솔직히 다들 한 번쯤은 믿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이 지금 산산이 깨지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이미 전쟁터입니다. 웃돈 붙여 팔던 시절은 끝났고 지금은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의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집 여러 채 들고 있는 다주택자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르면 세금쯤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금리는 높고 거래는 끊겼습니다. 기대감이 밥줄이 아니라 독이 되어 돌아온 셈이죠. 이거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못 박아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 5월 9일,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다주택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기한 넘기면 수억 원이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예전엔 그래도 집값이 더 오르겠지라는 희망회로라도 돌렸습니다. 지금은요, 금리 부담에 거래 절벽까지 겹치니 그 희망회로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죠. 경기도의 아파트 세 채를 가진 한 가장, 낮에는 회사에서 버티고 밤에는 대출이자 계산기 두드리느라 잠을 설칩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수백만 원. 그런데 집을 내놔도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자산이 종이 위 숫자로만 남아있고 현금화는 안 되는 상황. 이건 자산이 아니라 족쇄 아닙니까? 듣는 저도 답답한데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에 과천에 만 세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과천 경마장 방첩사 부지에 들어설 그 물량. 기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확인사살입니다. 이미 매물은 쌓여있고 소화도 안 되는데 바로 옆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이 쏟아진다? 지금 호가 그대로 받아줄 매수자가 과연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 쏟아지는 매물은 변심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탈출 시도입니다.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숨어버린 상황. 이제 남은 건 속도전입니다. 누가 더 빨리 가격을 낮추고 빠져나가느냐. 이 파도가 어디까지 번질지, 그동안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지역들이 어떻게 무너질지 지금 우리는 그 시작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과천의 대장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가격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과천은 경기도의 자존심, 제2의 강남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과천 푸르지오 서밋. 얼마 전까지 호가 28억 원을 고수하던 집주인이 27억 5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5천만 원. 단순한 숫자 같죠? 아닙니다. 이건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입니다. 나 이제 버티기 힘들다는 사실상의 백기입니다. 시장은 그걸 너무 잘 읽습니다. 레미안 슈류에서는 더 극적인 장면도 나왔습니다. 오전에 2천만 원 낮췄다가 점심 무렵 다시 번복. 며칠 뒤 결국 다시 가격 인하. 이게 지금 집주인들의 심리입니다. 내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마음과 지금 아니면 영영 못 팔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이에서 갈팡질팡.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감정 봐주지 않습니다. 이제 수천만 원 정도 깎아서는 매수자들 눈길도 못 끕니다. 과천 위버필드에서는 한 번에 2억 원씩 낮춘 사례가 나오고 레미안 에코팰리스도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조정이 일상이 됐습니다. 상승기에는 상상도 못할 억소리 나는 하락이 현실이 된 겁니다. 철옹성? 지금은 모래성처럼 보입니다. 과천이라는 댐에 구멍이 났는데 그 아래 지역들이 안전할 거라고 믿는 건 너무 아니란 생각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 지형을 흔드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작입니다. 계속됩니다. 과천에서 시작된 균열은 이미 분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심장, 학군지의 상징, 여긴 그래도 안전하다는 말이 돌던 그 분당이 지금 매물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단순한 체감이 아닙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분당 주요 지역의 매물 증가율이 거의 60%에 육박했습니다. 구미동은 59.3%, 야탑동은 56.3%, 판교의 핵심 삼평동마저 51.7%.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집주인들이 하나같이 나 먼저 빠질래 하고 손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조정이 아니라 집단 패닉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이 장면 2012년 부동산 암흑기 기억하는 분들에겐 데자뷰일 겁니다. 그때도 분당은 강남 다음으로 먼저 그리고 깊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속도입니다. 그때는 서서히 식어갔다면 지금은 절벽에서 밀려 떨어지듯 단 한 달 만에 매물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진짜 무섭습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특히 판교 삼평동이 흔들린다는 건 상징적입니다. 판교는 직주 근접의 끝판왕, 대기업 밥줄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마저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건 방어선이 이미 뚫렸다는 신호입니다. 학군 좋고 회사 가깝고 입지 탄탄하면 무조건 오른다? 지금은 그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해졌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그 마지막 동아줄이 끊기기 전에 현금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본능적으로 작동한 겁니다. 세금 몇억 원을 피할 수 있다면 차라리 호가를 수천만 원, 수억 원 낮추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건 계산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계산. 그런데 문제는 매수자들이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오히려 더 느긋해졌습니다. 이거 완전 가불이 뒤집혔습니다. 예전엔 집주인이 갑이었죠. 부르는 게 값이었고 매수자는 줄 서서 눈치 봤습니다. 지금은요, 매수자가 팔짱 끼고 있습니다. 매수자들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월 9일이 다가올수록 급한 건 집주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5천만 원 낮추면 매수자는 1억 원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1억 원 빠지면 2억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심리전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가격 하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사면 손해라는 확신이 퍼졌다는 겁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사라진 시장.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대출 규제와 고금리 앞에서는 그림의 떡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맨손으로 잡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매수자들의 마인드입니다. 결국 시장은 매수자가 정한 가격에 매도자가 수긍해야 거래가 되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이 애타게 매수자를 기다려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 거래량은 바닥, 매물은 산더미. 이 지독한 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당의 매물 증가가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났다는 건 누군가 마음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분당은 괜찮겠지라는 믿음이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불패 신화에 균열이 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한번 금이 가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지금 분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특정 동네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를 떠받치던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매물은 16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역대급 수치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등기부등본의 주인이 바뀌는 실거래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물은 산처럼 쌓이는데 거래는 감감무소식. 이게 바로 시장이 멈춰섰다는 신호입니다. 거래 회전율은 지난 상승기 대비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단순히 비싸서 안 산다가 아닙니다. 지금 사면 손해다라는 확신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포보다 더 무섭습니다. 공포는 언젠가 지나가지만 확신은 오래갑니다. 분당과 과천 주요 단지들 수백 건 매물이 쌓여 있는데 한 달 내내 거래가 한 건도 없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산의 유동성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종이 위에 적힌 20억 원, 30억 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급전이 필요해 팔려고 해도 현금화가 안 되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멘탈 안 흔들리는 게 더 이상하죠. 과거에는 금리가 좀 높아도 전세 끼고 버티는 갭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전세가마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도 줄어드는데 대출이자는 그대로입니다. 대출 규제라는 자물쇠까지 단단하게 채워진 상황에서 매수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아무리 호가를 낮춰도 돌아오는 건 정적. 이 침묵이 가장 무섭습니다. 통계청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교차해보면 매물 대비 거래 성사율은 상승기 때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시장이 정상 작동을 멈췄다는 경고입니다.
누군가가 파격적으로 가격을 던지지 않는 이상 이 동면 상태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한 위치에 서는 건 현금을 들고 관망하는 소수입니다. 현금이 곧 권력입니다. 이 말,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농담이 아닙니다. 그동안 분당을 지탱해온 마지막 희망,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당근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게임 끝이다. 이런 말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희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폭등했고 금리는 높습니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수억 원 시세 차익을 꿈꿨는데 오히려 수억 원을 더 넣어야 할 판입니다. 이거 진짜 멘붕 아닙니까? 낡은 집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조금만 버티면 새 아파트 간다던 주민들, 이제는 재건축이 축복이 아니라 빚더미의 시작처럼 느껴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빠르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붙어있던 거품이 먼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신축과 재건축 기대가 반영된 구축 아파트 사이의 가격 격차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구축이 신축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지금은 구축이 먼저 무너집니다. 특히 핵심 단지들에서 한쪽은 호가를 올려보려 애쓰고 다른 한쪽은 몇 시간 만에 수억 원을 낮추는 장면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이 혼란 자체가 시장의 불안입니다. 재건축이라는 이름표가 더 이상 가격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모두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성 악화, 공사 지연, 자금 압박, 규제를 풀어줘도 돈줄이 마른 시장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꿈으로 버티던 시장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분당의 재건축 신화가 흔들리면 그 여파는 단지 몇 개 단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상징의 붕괴입니다. 마지막 보루가 무너질 때 시장 심리는 급격히 냉각됩니다. 그리고 냉각된 심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래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 회로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 이 다음 장면은 더 넓은 지도로 봐야 합니다. 경기도 전체판이 어떻게 흔들릴지 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분당과 과천, 이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린다는 건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닙니다. 경기도 부동산판 전체가 재편된다는 신호입니다. 머리가 흔들리면 몸통과 꼬리도 같이 출렁입니다. 이건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핵심지가 무너지면 주변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강남이 조정을 받으면 경기도 핵심지는 2배 이상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은 그래도 탄탄한 실수요가 하방을 받쳐줍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신규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방어선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강남과 한강벨트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거품이 두껍게 쌓였던 분당과 과천의 균열은 용인, 수원, 성남의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광교, 동탄, 수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불안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곧 차례 아니냐는 말이 공공연합니다. 이거 그냥 기우라고 치부하기엔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현상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신용경색과 닮아 있습니다. 한번 꺾인 신뢰는 뱅크런처럼 번집니다. 누가 먼저 빠지느냐의 싸움이 되면 가격은 논리가 아니라 공포로 움직입니다.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쓴 연끌족, 퇴직금까지 올인한 은퇴 세대에게는 이 상황이 치명적입니다. 금리가 길게 이어지면 버틸 체력이 점점 고갈됩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그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매도자는 초조해지고 매수자는 더 여유를 부립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이미 쌓여버린 매물과 식어버린 심리를 단번에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정책보다 심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과거에 상승 공식에만 매달려 있으면 위험합니다. 결국 오른다는 말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정답이 지금은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신호를 읽지 못하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자산 손실로 돌아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성공적인 투자보다 생존입니다. 버티기가 전략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 리스크 관리, 현실적인 가격 인식, 이런 기본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희망회로만 돌리다가는 시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에 기대어 버틸 것인지, 숫자와 흐름을 보고 판단할 것인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결과는 냉혹합니다. 시장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 부동산은 거대한 파도에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 파도가 잔물결로 끝날지 아니면 도미노처럼 연쇄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단순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전환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